국민이 바라는 입장에는 이 지수로 인해 우리 삶이 얼마나 더 행복해지고 좀 윤택해지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위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지수가 올라가면 네. 어떤 우리 국민 생활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좀 더 살기 좋아지는지 아니면 더 행복해지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상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숫자, 그게 지수라는 것도 결국에 숫자로 그 수준을 이제 대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패와 경제 성장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CPI 지수 10점이 상승됐을 때 그 경제 성장률이 0.52%가 성장한다. CPI. 그러니까 아까 2017년부터 19년까지 그 CPI 지수가 그 17년에는 54점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59점이 된 거죠. 5점이 상승했죠. 3년 동안에. 우리나라 지금 2019년도 경제 성장률이 2% 네. 약간 상회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아주 경제 대국들도 뭐 1%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0.5%라는 건 대단한 거죠. 근데 그 0.5%를 또 다른 수치로 환산해 보면은 예산을 29조 원을 투입한 효과라는 거죠.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500조 정도 됩니까? 네. 네. 29조면은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리고 여기 두 분 계신 그 청년 일자리 관심이 크잖아요. 네. 채용, 입사. 그런 근데 일자리 26,000개를 창출하는 효과라는 거예요. CPI 지수 26,000이면은 그 사랑하는 친구까지 하면은 5만 명이고 그 부모까지 하면은 몇십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CPI 점수 10점이라는 거. 확 와닿네요. 그렇죠. 네. 예, 나라가 청렴하면 일자리가 많아진다. 그렇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다시 보충 말씀드리면 그 두 가지죠.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그 밖에 나갔을 때 옛날에 그 연세 드신 어르신한테 들은 말은 80년대 본인이 그때는 또 현금이 외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신 분이어서 몇 천만 원을 들고 미국에 그 백화점을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벌써 이제 한 40년 전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백화점에서 물건을 안 판다는 거예요. 오히려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저 돈이 어디서 났을까? 한국 코리아 그래서 황인종이잖아요. 그분들이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과 한국민에 대해서 평가를 절하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국가 경쟁력이라는 것은 뭐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런 문화적인 부분이 엄청 크지 않겠어요? 이번에 그 오스카의 벽을 뛰어넘었다. 네. 선을 깼다. 뭐 그 얘기 안 합니까? 마찬가지로 이 국가의 어떤 그 청렴도는 국가 경쟁력 그리고 그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인식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은 어디 가나 그거 뭐 코리아에서 발행되는 카드 신용카드 마음껏 쓰지 않습니까? 네. 외국에 나가도 그거 뭐 이거 카드 되니 안 되니 그게 아니고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CPI라는 것은 부패 수준이 올라가면 생활하는데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을 것 같아요. 예측 가능하잖아요. 투명해지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청탁 안 해도 되고, 좀 부정한 돈 찔러주지 않아도 정당하게 절차대로 정해진 절차대로 다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뭐 웃돈 안 줘도 되는 거죠. 그리고 부탁 안 해도 되고, 그리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어떤 일이 진행된다면 우선 평화롭잖아요. 세치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세치가는 거 안 좋아하죠. 네. 그건 마찬가지예요. 나도 새치기 하는 거 해서는 안 되지만 누군가 새치기하면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투명해지고 예측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경제적인
아까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 어찌 보면은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네.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청렴해지고 투명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2030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우리나라 또 권익위가 추구하는 우리 정부, 대한민국 정부나 권익위가 추구하는 반부패 청렴 정책의 최종 목적지는 국민들 사이에서 반부패 청렴이라는 이 주제가 화두로 돼서 대화의 주제로 등장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청렴한 것 자체가 원칙이나 상식으로 통용되는 그런 세상이죠. 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에 뭐 우리가 말씀 몇 마디로 그런 상황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거는 첫째는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청렴 정책을 개발해서 국민 일상으로 삶의 그 자리로 그게 실천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솔선수범해서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설계해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삶 속에서 그 실천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 환수법이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공공재정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에서 반대급부 없이 수령하는 그 보조금이죠. 보조금 지원금이 공공재정 지급금입니다. 그게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년에. 몇 조? 우리 아까 그 약 500조가 예산이라면은 네네. 이 공공재정 지급금은 229조예요. 거의 절반이네요. 근로자 저희 공무원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받는 네. 임금 그건 아니고요. 네. 반대급부 없는 게 229조 정도 됩니다. 그런 그 보조금, 지원금 등이 보통은 보통 옛날 말로 지금은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 나라 돈은 눈먼 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보는 사람이 임자다. 뭐 그런 좋지 않은 옛날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데 그게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국민이 노동해서 경제 활동을 해서 세금을 낸 걸로 결국에는 다시 공공재정 지급금이 마련돼서 집행되고 그분들이 필요한 데 사용하고 계시는데 네. 그래도 그중에 그 허위 청구한다는 거죠. 요건이 안 됐는데 저한테 지급금 보조금 주시오 하는 분이 있고 또 100원 정도만 요건이 해당되는데 200원 주시오. 과다 청구하는 거예요. 또 원래는 공공지급금을 A 목적에 사용하겠습니다 해서 신청해서 받았는데 A 안 쓰고 다른 데 써버리는 거죠. 목적 외 사용. 네. 또 이런 경우라면은 그게 이제 국민의 그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인데 네. 누군가는 그걸 부정하게 제도를 활용해 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일상 삶 속에서 본인이 국민들께서 실천을 해야 된다. 또 그러면은 그 옆에서 부정한 세치기 하고 있는데 부정한 부조리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이건 내가 깨끗이 살면 되지. 거기보다는 좀 더 나가야 한다. 부패한 부조리한 불공정한 현상이 있으면 신고를 하는 게 맞겠죠. 그거는 시민 정신이죠. 물론 아직은 그런 신고가 우리 문화상 뭐 조직이나 어떤 그 배신자 네. 그런 그 휘슬블로어에 대해서 네. 부정적인 인식이 사실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으로 그게 생활화로 고발하는 것이 모든 시민의 의무,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해석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부패신고자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신고자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분 보장, 신고했다고 해서 조직에서 징계하거나 해임하거나 뭐 감봉하거나 어디 서울에 있는 사람은 부산으로 발령내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상 복귀하라고 신분을 보장하고 또 누가 신고했는지 알려지면은 모든 이제 불이익이 생기잖아요. 왕따 되고. 그래서 비밀 보장을 해야 되고 아까 신분도 보장해야 되고 또 신고했다고 해서 해코지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또 폭행이나 모욕을 받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신변 보호 조치를 또 하고 또 필요하면 이사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 또 소송이 그 신고한 것과 관련해서 소송 붙으면 그거를 경제적 지원을 국가에서 해야 되죠. 그런 여러 가지 신고자 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불이익 조치 뭐 저 어디로 멀리 전보 보낸다든가 네. 뭐 나오지 마라 간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원상 회복해라. 근데 원상 회복 안 했을 때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고 과태료 등을 부과해서 처분을 하죠. 네.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부패 신고자, 공익 신고자를 적극 보호해야 그 신고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 국민의 모든 민도가 부패하는 현상을 보면 누구라도 신고한다. 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네. 그게 시민 의무다. 그 정도 시민 의식이 성숙됐을 그때까지는 이 법이 필요한 거죠. 권위가 그래 또 필요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청년분들도 불이한 것을 봤을 때 네. 신고할 수 있는 그럼 그것을 또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또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의 일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건 우리 역할이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를 믿고 또 잘못된 것을 좀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반부패 지수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이건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청백 리포터 기자 세 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나요? 전 너무 이해가 잘 됐습니다. 네. 주위 사람들한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설명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럼요. 네. 우리 이제 네. 조수현 기자님. 저도 맨 처음에는 하얀 도화지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그 도화지에 반부패 청렴이라는 글자를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경험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인터뷰 자리는 정말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경험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사실 비리 부패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제 일상과 굉장히 멀리 떨어진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역시 반부패에 대해서 저 역시 큰 힘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크게 느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주신 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먼 길 와주신 청백 리포터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